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 그 말만 하지 않았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하며 가슴을 치는 후회의 순간을 말입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이 돌아서고 소중한 기회가 손끝에서 미끄러져 나가버렸던 경험 말입니다. 내 진심과는 상관없이 감정적이고 예민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신뢰를 잃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말을 더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단 5초, 그 짧은 침묵 하나가 인생을 바꾸고 관계를 살리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특별한 순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5초의 침묵이 필요한지, 심리학과 인간관계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마디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말하는 방식이 바뀌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화가 났을 때는 딱 5초만 입을 다물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야, 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라는 말이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반발, 됐어, 말 섞기 싫으니까 그냥 비켜라는 거친 표현들.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화가 나서 내뱉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말을 한 건 내가 아니라 내 감정이었다는 걸 깨달으신 적 있나요? 화가 나면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입보다 마음이 앞서고 이성보다 감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우리 뇌는 판단과 공감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을 멈춥니다. 대신 생존 본능과 공격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뇌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성을 잃고 말의 칼끝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산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딱 5초 침묵합니다. 입을 다물고 숨을 들이쉬며 내 말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성에서 나오는 것인지 구분합니다. 그 5초의 시간은 말에서 칼날을 거두고 내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화를 낸다고 속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잠시 시원할지 모르지만 관계는 얼어붙고 신뢰는 무너집니다. 반대로 딱 5초만 멈춘다면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입이 먼저가 아니라 멈춤이 먼저여야 합니다. 당신이 참는 그 5초가 사람을 살리고 내 인생을 지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 끼어들고 싶을 때는 딱 5초만 기다려보세요. 당신의 침묵이 신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상대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끼어들고 싶었던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속이 답답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까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도 상대는 오히려 더 벽을 쌓고 대화는 끝나지 않고 감정만 상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말을 끝내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끼어들면 상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끌어안고 더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관계를 지킵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5초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대가 말하는 그 마지막 한마디에 진심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평소에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끼어드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는 5초만 더 기다려보세요. 세 번째,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는 딱 5초만 멈춰보세요. 그 선택이 후회에서 기회로 바뀝니다. 그냥 해버려. 지금 안 하면 평생 기회 없어.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아니면 손해야. 혹시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무언가를 충동적으로 결정했던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살다 보면 왜 그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을까? 그때 5초만 더 생각했으면 안 했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한 번쯤은 겪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충동적 결정을 감정 기반 의사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긴박감, 불안, 기대감 같은 감정이 클수록 우리 뇌는 신중한 분석보다 빠른 반응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망설임 없는 결단력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중요한 선택일수록 5초 동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지? 지금 말고 내일 해도 괜찮을까? 이 결정이 나를 지켜줄까? 아니면 흔들리게 할까? 그 5초는 판단을 늦추는 시간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시간입니다. 결정은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일수록 5초만 침묵하세요. 그 짧은 멈춤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브레이크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누군가 실수했을 때는 딱 5초만 멈춰보세요. 그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걸 그렇게밖에 못해. 봐봐.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니? 살면서 한 번쯤 이런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던 적이 있으시죠? 특히 상대가 분명한 실수를 했을 때 답답한 마음에 바로 지적하고 싶은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면 후련하기는커녕 상대는 표정이 굳고 관계는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지적받으면 이성보다 자존감을 먼저 지키려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는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공격당했다고 느끼게 되죠. 박미선 씨는 남편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기차표 예매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몇 번을 눌러도 오류가 나고 급기야 결제까지 잘못해버렸죠. 순간 마음속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그냥 할 걸. 도대체 몇 년을 스마트폰 썼는데 아직도 이래? 그런데 그날따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숨만 한 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거 참 잘해서 부럽네. 나도 좀 더 배워야겠다. 지적은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지키는 말은 어렵습니다. 지금 그 말이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을 쏟아내기 위한 말이라면 딱 5초만 멈춰보세요. 그 침묵은 당신을 더 어른스럽게 만들고 상대를 더 성장하게 만들 겁니다. 다섯 번째, 누군가 마음을 꺼낼 때는 딱 5초만 침묵해 보세요. 조언보다 먼저 해야 할 건 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힘들 때는 그냥 잊어버려. 나 때는 더 했어. 그래도 다 이겨냈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알려줄게. 이런 말, 선의로 시작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어땠나요? 상대가 더 말을 하지 않거나 고개를 푹 숙이거나 혹은 괜찮아요라는 말로 대화를 끝내버린 적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상대는 마음을 털어놨는데 우리는 해결책을 주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감 결핍 반응이라 부릅니다. 상대가 감정을 꺼내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해결하고 가르치려 들면 상대는 감정적 연결이 끊겼다고 느낍니다. 누군가 감정을 꺼낼 때는 그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게 가장 깊은 공감이고 가장 따뜻한 대화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말하고 너무 자주 조언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조언보다 침묵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지금 누군가가 당신에게 마음을 꺼내놓고 있다면 딱 5초만 말하지 마세요. 그 침묵이 상대의 마음을 더 열게 만들 것입니다. 6번째, 지적당했을 때는 딱 5초만 입을 다물어 보세요. 그 반박이 침묵으로 바뀌면 관계는 회복됩니다. 그건 내가 하자고 한 게 아니잖아. 아니, 그건 상황이 좀 달랐지. 그렇게까지 말할 일은 아니잖아. 누군가가 내 실수나 단점을 건드릴 때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바로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 말이 진짜 틀렸든 맞았든 상관없이 그 순간만큼은 인정보다는 방어가 먼저 튀어나오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결국 대화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서서히 쉽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대화가 끝난 후에야 깨닫습니다. 사람은 비판을 받을 때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 작동합니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방어는 나를 지키지 못한다. 정직한 침묵만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든다. 박미선 씨는 거실이 조금 어질러져 있었는데 딸이 퇴근하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낮에 이불은 좀 개뒀으면 좋겠어요. 손님 오면 저희 집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박미선 씨의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 말이 터져나오기 직전, 그날따라 박미선 씨는 딱 5초를 참았습니다. 그저 물잔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 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내가 말을 좀 예쁘게 못했네. 엄마 덕분에 얼마나 편하게 애들 맡기고 나가는데 죄송해요, 엄마. 우리는 누가 나를 지적할 때 자존심이 먼저 앞서지만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자존심보다 마음을 먼저 꺼냅니다. 말은 칼처럼 빠르지만 침묵은 방패처럼 단단합니다. 지금 당신이 듣기 불편한 말을 들으셨다면 딱 5초만 침묵해 보세요. 그 침묵이 당신의 품격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무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 속에서 더 깊은 통찰이 피어난다는 뜻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요동칠 때 그 감정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비워내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평온한 마음을 가지면 말은 자연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반대로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들입니다. 첫 번째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걸 문득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말하셨나요?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를 우리는 속으로는 수없이 말합니다. 참 친절하네. 저런 사람도 있구나.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런데도 입은 닫혀 있습니다. 생각만 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라는 감정은 반드시 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은 듣는 사람의 존재를 회복시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을 되살리는 단 하나의 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 제발 그 말 생각하지 말고 말하세요. 이 말은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말입니다. 절대 침묵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되는 말, 그건 미안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 모르고 지나쳐버리고 알고도 모른 척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중 가장 큰 실수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완벽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과할 줄 알아서 다시 가까워지는 겁니다. 사과는 자존심을 굽히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부끄럽더라도 어색하더라도 그 말 지금 전해야 합니다. 그때는 내가 좀 예민했어. 미안해요.
그 말 상처였을 거예요. 내가 너무 내 감정만 생각했네요. 늦었지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고 당신의 품격을 지켜주며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세웁니다. 절대 늦지 않게 미안하다는 말만큼은 침묵하지 마세요. 세 번째,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되는 말. 그건 사랑합니다입니다. 사랑해라는 세 글자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가족이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연인이니까 당연히 느끼겠지. 그래서 우리는 결국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을 가장 적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전하는 기술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해도 그걸 말로 꺼내지 않으면 상대는 느낄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나 봐. 내가 필요 없나 봐. 예전 같지 않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랑해, 고마워, 보고 싶어.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 사람은 사랑받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말조차 건넬 수 없는 날이 불쑥 찾아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늘 곁에 있지는 않다는 걸.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말해야 한다는 걸. 오늘이 지나기 전에 꼭 한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해요. 당신 있어서 내가 참 행복해요. 마음속으로는 늘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말로도 전할게요. 이 말은 아무리 늦어도 언제 해도 가장 위대한 말입니다. 절대 침묵하지 마세요. 이 세 글자는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말은 때로는 멈춰야 하고, 때로는 용기 내어 전해야 합니다. 그 5초의 침묵이 당신을 지키고, 그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진정한 현자는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분노할 때는 침묵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사랑할 때는 말로 마음을 전합니다. 비판받을 때는 침묵으로 성찰하고, 감사할 때는 말로 은혜를 갚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5초만 침묵해 볼까요?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가장 아꼈던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말로 하지 못했던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사랑을 지금 마음속으로만 말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떠셨나요? 단 5초의 침묵이 이렇게 많은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걸 우리는 평소 잊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이 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다독이고 나를 지켜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 담아둔 말이 있다면 꼭 오늘 그 한마디 꺼내보세요. 우리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평생 남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말은 기억되고, 침묵은 관계를 지키고, 사랑은 결국 표현에서 완성됩니다. 그 5초는 마음속의 파도가 잠잠해지는 시간이고, 그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에 따뜻한 불을 지피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